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 겪었던 황당하고도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일을 하며 고민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다 보니 사랑이 자연스럽게 커져갔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친구 같은 부부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저희가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깊게 알고 보면 남편과 저의 인연은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되었어요. 지금 저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저희 친정아빠시거든요. 처음부터 남편과 제가 회사에서 만난 건 아니었고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건 외부 워크숍에서였어요. 그날 인사교육 강사가 당일날 갑자기 불참하는 일이 생겼어요. 다들 시간을 내서 온 만큼 그렇게 난감한 상황도 없었는데 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제가 대신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사실 저는 그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나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인사교육 경험이 있던 남편은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과평가와 직원관리 방안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며 교육을 진행했어요. 대본 하나 없이 본인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설명하는 모습에 워크숍이 끝나고 사람들은 남편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친정아빠 역시 놀라면서도 흐뭇해하셨죠. 저 친구 상당히 똑부러진 친구구만. 저런 직원을 찾기가 힘든데 저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참 복받았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게 인연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의 워크숍이 인상적이었던 친정 아빠께서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컨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인사팀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지요. 그렇게 남편은 저도 소속되어 있던 인사팀 과장으로 오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대리였고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처음엔 남편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납득했죠. 이런 사람이 네 상사로 있으면 일적인 부분 외에도 분명 네가 배우는 게 많을 거다. 당장 눈앞의 승진에 목맬 게 아니라 네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서 네 역량을 키우거라. 어떻게 보면 친정아빠 덕분에 남편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져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 팀에서 직속 상사관계로 지지고 볶아하다 보니 오만정이 다 붙어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빠 말씀대로 남편은 정말 배울 점도 많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대표다 보니 아빠의 귀에는 안 들어갔으면 했지만 사내 연애는 당사자들한테만 비밀이라고 하던가요? 숨긴다고 열심히 숨겼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금방 아빠 귀에 들어가셨고 사실을 알게 된 아빠께서는 꽤 좋아하셨어요. 당신께서 손수 스카우트해온 직원에 대해 일머리도 좋고 인간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오신 모양이었죠. 연애 사실이 밝혀지고 아빠보다 놀란 건 오히려 당사자인 남편 쪽이었어요. 당신이 대표님 딸이었다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신 가족한텐 비밀로 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말해도 믿지도 않으실 거야. 저희는 긴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어요. 장인어른, 아직 부모님께선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닌 걸 모르는데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죠? 에이, 그러지 말게. 괜히 부모님도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내가 자네를 채용한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말 안 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견례가 안 그래도 어색한 자리인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그 편이 낫지. 그렇게 시댁에서는 저희 집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고 자세한 상황은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중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여유 있는 집안에 아들을 보내는 게 내심 좋으셨는지
어머님께서는 제게 공주님, 공주님 하며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마냥 상냥하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 제게 잘해주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인상을 밝고 착해 보였던 시누이가 제 결혼 생활의 최대 복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성격이 워낙 잘 맞았기에 다른 가족들의 성향에 대해선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한 편이라 딱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도 않았고요. 엄마, 아까 봤어? 오빠랑 새언니랑 있을 때는 말 엄청 많이 하는 거? 맨날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봐도 우리 앞에선 기억 안 난다. 아님 별일 없었다. 이렇게만 대답하는 사람이? 그러게 말이다. 뭐, 지 부인한테야 다르게 대한 건 알겠지만 서운한 건 서운하네.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오빠가 참 우리한테 너무하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 남자라곤 오빠 하나뿐인데.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가족들이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과 있으면 좀처럼 표정 변화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중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이랑 동생한테 좀 살갑게 대해줘. 집에 남자라곤 당신뿐인데 얼마나 당신한테 의지하겠어. 됐어. 뭘 살갑게 시기나. 나도 이제 장가 왔으니 내 가정에 충실해야지. 내가 그렇다고 못해주는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어머님이 당신이 집에서는 묵뚝뚝한 모습 보이다가 나랑 있을 때는 수다스럽고 밝아 보여서 내심 속상하셨대. 그래? 에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맞춰드리겠어. 당신이랑 있으면 내 표정이 밝아지고 할 말이 많이 떠오르는 걸 어떡해. 당신도 참.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며 남편의 왜 유독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심드렁한지, 혹시나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나에게도 저러는 건 아닌지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왜 유독 가족에게 거리를 뒀는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 초만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무척이나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부터 시누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유독 저와 시간을 보내거나 친해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새언니, 결혼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돼요?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좋아요.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요. 좋겠다. 사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즘 제 주변도 하나둘씩 결혼하고 있어서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세요? 좋은 사람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소개 원하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소개라도 받아야죠. 새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아는 사람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연애하다 슬슬 결혼해야죠. 어머, 그래 좋은 생각이네. 며느라, 얘 소개 좀 시켜줘라. 회사 그만두고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내가 아주 걱정이야. 이럴 때 연애라도 하면 딱이겠구만. 네, 어머님 아가씨.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잘 되면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진짜 열심히 찾아봐 주기예요? 그럼요. 바로 알아둘게요. 약간 부담은 됐지만 아가씨가 소개 생각이 있다고 하니 밝아지는 어머님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아가씨 걱정이 많으셨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주변에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어요. 아, 저 괜찮은 동생 아는데 엄청 성실하고 바른 애여서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래? 잘됐다. 그럼 아가씨한테 전해줄게. 그렇게 첫 소개팅이 성사됐어요. 어머님과 아가씨는 잔뜩 들떴고 저까지 떨리더라고요. 아가씨, 그냥 편하게 한 끼 저녁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세요. 혹시 아가씨 취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에이,
그래도 새언니가 주선해 주신 건데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겠죠. 걱정 마세요. 소개팅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하지만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주선해 주었던 첫 번째 소개팅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소개팅이 얼추 끝나겠다 싶은 시간쯤 칼같이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아가씨 잘 되셨어요? 언니, 저랑 장난하세요? 네? 아니, 진짜 살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처음 봐요. 무슨 말을 해도 뚱하게 리액션도 별로 없고 나 혼자 광대처럼 떠들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나중엔 저도 지쳐서 겨우 그 사람 얘기 듣는데 졸려 죽겠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아가씨 이상형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으로 알아봤는데 그분이 아가씨한테 뭔가 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실수는 새언니가 하셨죠. 아,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럼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랑은 안 맞는 분이었나 봐요. 소개팅이 다 잘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거면 그 밥 내 돈 주고 혼자 먹고 말죠. 진짜 따분해 죽는 줄 알았네. 아,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졸라서 해준 소개팅을 상대가 재미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선자를 비난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다시는 아가씨에게 소개 따윈 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서는 또 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말고요. 좀 유머러스한 사람 없어요? 성실하고 유머러스하고 전 진짜 이거 두 개면 돼요. 저번에는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알아봐드린 건데 제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은 다 연애 중이고 건너 알아보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저도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아가씨한테 소개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아우, 실패야. 다들 하는 거지 뭐. 그럼 소개팅이라고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 얘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한 번만 더 알아봐주면 안 되겠니? 진짜 그거 두 개만 충족하면 만나 보내잖니.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래도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 애보단 네가 어디서 남자를 찾아와도 더 잘 찾아올 것 아니니? 안 그래? 이번엔 어머님이 더 난리라 하는 수 없이 찾아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어요. 됐어 여보, 애쓰지 마. 연애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당신한테 알아봐 달래? 햄이랑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에이, 당신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지 뭐. 그렇게 두 번째 소개팅을 주선해줬어요. 이번엔 아가씨가 말한 대로 성실하고 직장도 괜찮은 데다 유머 감각까지 있는 사람으로 찾아보느라 시간이 꽤 걸렸죠. 외모도 준수했어요. 이만하면 트집 잡힐 거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같았어요. 새언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뭐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언니가 보기엔 제가 아깝지도 않으세요? 네? 소개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다다 쏘는 말엔 바보처럼 네? 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직장도 좋아서 스펙 차이도 훨씬 많이 났고 누가 봐도 아가씨보단 그쪽이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질색팔색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뭐 때문에 그러신데요?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눈이 음흉하게 축 처진 스타일 진짜 제일 안 좋아한다고요. 외모 얘기는 따로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만 하면 인기 있을 만한 얼굴인데다 직장도 좋은데요? 네? 잘생겼다고요? 이게요? 신우이는 갑자기 가족 단톡방에 소개팅 받은 남자의 사진을 예고도 없이 올렸어요. 각도가 아래서 위로 몰래 찍은 듯한 각도라 당연히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제가 미리 봤던 사진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왔더군요. 이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개팅 자리에서 사진을 몰래 찍으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찍혀 있던 거거든요. 암튼 이 사람이 한 번 더 보자는 거 제가 물렀어요. 채언니 사람 보는 눈 진짜 없다. 그래서 우리 오빠를 만났나? 뻔뻔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나서 가족 단톡방을 보니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주냐면서 난리를 쳐놨더군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남겼어요. 저랑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니 앞으로 소개는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라고요. 나중에 다른 주선자에게 듣기로는 아가씨가 남자분께 엄청 호감을 가지고 들이댔는데 남자 쪽이 관심이 없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날은 제게 그 분을 폰 모양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신우이랑은 더 상종 못하겠다 싶었죠. 게다가 더 나중에 알게 된 경악스러운 사실은 당시 신우이는 취직을 포기하고 취집을 하려고 했던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전 잠깐 회사를 쉬고 이직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때 퇴사했던 회사가 무려 4번째 회사였고 그 전에 다녔던 3군데도 최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금방 뛰쳐나와 버렸어요. 이유도 정말 각양각색이었죠. 난 아무래도 회사 체질이 아닌가 봐요. 개인 사업을 해야 되나?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을 할 팔자인가 봐요. 그럼 개인적인 사업을 알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투자금 적은 걸로요. 됐어요. 괜히 해본 적도 없는 사업 손댔다가 망하면 엄마한테 죽어요. 그런데 그전 회사들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신 거예요? 조금 버텼으면 이력에 잘 남았을 텐데. 첫 번째 다녔던 회사는 상사가 완전 이상했어요. 저만 보면 갈궈서 진짜 왜 저러나 싶어서 한번 싸웠다가 퇴사했고요. 두 번째 하는 회사는 일시간대가 너무 별로였어요. 워라밸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었는데 저한테 알려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발전이 없어 보여서 나왔죠. 제일 최근까지 다닌 회사는 다 괜찮았는데 직원들이 저를 엄청 이간질하더라고요. 짜증나서 나와버렸어요. 이상한 회사가 많기는 하지만 한 회사를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온 데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했던 느낌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신우이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시댁 모임에서만 봐도 신우이가 왜 그렇게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했는지가 한눈에 보였죠. 한 번은 명절에 시댁 대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팔 걷어붙이고 일한 저와 남편과는 달리 신우이는 본격 청소를 시작하고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빈 방을 청소하려고 열었는데 정리하려고 꺼내놓은 물건들을 베고 그 사이에서 자고 있는 신우이를 발견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아가씨, 이 방 청소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피곤하시면 다른 방 가서 제대로 주무세요. 어머, 그래도 돼요? 어제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났더니 글쎄 너무 졸린 거 있죠. 그래도 오빠랑 새언니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자요? 괜찮아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는 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정말요? 그럼 정말 잠깐만 눈 붙이고 바로 일어날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다고요. 딱 봐도 꽤 피우는 모습이라 별로 기대도 안 했지만 끝까지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겠다고 강조를 하더군요. 역시나 10분은커녕 40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남편과 제가 대청소 마무리를 다 했고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간단한 다가상까지 차려 어머님을 부르려던 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나눈 대화가 들렸는지 신우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더군요. 어머, 청소 벌써 끝났어요? 도우려고 했는데 진짜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깨우시지. 어떡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천은덕스러운지 한 대 쥐어 받고 싶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차마 못 깨웠어요. 괜찮아요. 어머, 근데 이건 뭐예요? 너무 맛있겠다. 근처 유명한 화과자집에서 예약해놓은 다과 세트예요. 같이 드시죠. 좋아요. 아, 맞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저도 청소 같이 했다고 해주세요. 네? 세연이랑 오빠랑 다 청소하는데 저 혼자 잤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비밀 지켜주실 거죠? 야, 그럴 거면 일어나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웃기는 애네. 아, 오빠가 뭔 상관인데. 내가 왜 상관이 없어. 나도 같이 했는데. 됐어 여보. 얘 말 듣지 마. 중간에 남편이 나섰기에 망정이지
너무 염치도 없고 뻔뻔한 신우이 태도에 표정 관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묻혀가면서 숟가락만 올리려고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저희가 식당을 예약하고 신우이가 생신 케이크를 준비해 오기로 했죠. 그런데 왜인지 계속 못 믿었더라고요. 여보, 그냥 생신 케이크는 우리가 사갈까? 왜 알아서 사온다는데 냅둬. 왠지 못 믿어서. 그냥 우리도 하나 사가자. 남으면 가져와서 디저트로 먹으면 되잖아.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반신반의하면서도 케이크를 따로 사가자는 말에 남편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본인 동생을 더 잘 아니 하나 더 사가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르니 크기는 적당하고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갔어요. 케이크는 식당에 부탁해서 냉장고에 잠시 맡겨놓고 식사를 마쳤는데 대뜸 신우이가 이러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 생신 케이크 해줘. 새언니 오빠 케이크 준비해 왔죠? 네? 아가씨가 준비해 오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요? 언제요? 얘 봐라, 웃기는 애네.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뒤집어 씌우긴. 식당 예약이랑 케이크 다 새언니랑 오빠랑 한 데서 난 손 놓고 있었는데. 난 이미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할 거 다 했어. 아우, 됐다 됐어. 케이크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애도 아니고. 식사 맛있게 했으니 됐다. 케이크 정도야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님은 피곤하다는 듯 손살에 치셨지만 얼굴에 내심 서운한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 제 촉이 기특했던 적은 없었죠. 그럴 리가요. 어머님 까먹기는요. 아가씨가 까먹으실까봐 저희가 따로 준비해뒀죠. 남편이 부탁해둔 케이크를 꺼내 가져왔고 그걸 본 신우의 눈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거봐요. 오빠랑 새언니가 준비하기로 한 거 맞다니까. 됐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 어머님도 이해하신다잖아요. 저희라도 준비해 왔으니 이걸로 됐죠. 어머님 초 부셔야죠. 생신 축하드려요. 그렇게 어머님의 생신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귀가하는 길에 신우이에게서 뻔뻔하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언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케이크 말이에요. 그렇게 꼭 엄마 앞에서 저를 꼽줘야 속이 시원하세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아가씨께서 준비하기로 한 건데 발뺌하시니까. 저는 사실만 말한 건데요. 발뺌이요? 사람이 당황하면 좀 피해가려고 그럴 수도 있지. 속 넓은 사람으로 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케이크 그깟 게 뭐라고.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그런 말씀은 어머님한테 가서 하시고요. 어머님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화풀이세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다잖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실수할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남으면 가져갈 생각으로 하나 더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머님 서운한 점 없게 생신 식사 자리 잘 마쳤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 가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따질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냥 새언니가 모른 척 넘어가지고 윗사람답게 언니 책임으로 덮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도대체 그게 왜 실망스럽냐고 따지려는데 통화를 듣고 있다 못한 남편이 갑자기 전화기를 뺏어서 끊어버렸어요. 얘랑 길게 얘기하지 마. 봤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 거. 그래도 어떻게 그래. 하던 말은 끝내야지. 됐어. 내가 못하게 했다고 해. 둘이 싸울 일이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남편의 중재를 통해 신우이와는 그날 이후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이 뭐라고 한 건지는 몰라도 시댁에서 마주쳐도 제게 별다른 말을 걸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일이 제대로 서로 대화가 마무리되고 끝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참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어색했죠. 그래도 괜히 말 붙였다가 싸움 나는 것보단 이 어색함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신우이가 남편과 어머님 눈을 피해 저한테 슬쩍 다가왔어요. 새언니, 저 긴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부탁이요? 이런 말하기 좀 염치 없지만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돈이요? 그게 여행 간다고 쓴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일을 오랫동안 못했더니 점점 버거워져서요.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직장 잡자마자 갚을게요. 오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고 급해 보이는 얼굴이라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돈 문제는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도움을 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단독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아가씨. 딱 잘라 말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획 돌아서더군요. 솔직히 그 이후로 또 한동안 저만 보면 징징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잠잠한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자꾸만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 불안한 촉이 맞았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고 말았죠.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해서 점심을 나가서 먹지 않고 배달시켜 친한 직원들과 나눠 먹고 있을 때였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동료가 저를 보더니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오더군요. 과장님,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이요? 팀장님 어머니랑 동생분이 회사에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팀장님 붙들고 엄청 소란 피우고 계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찾아오셨다고요? 그런 얘긴 전혀 못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란인데요? 저도 잘은 못 들었는데 동생분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거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해줄 거냐면서 네가 허락할 때까지 매일 찾아오겠다고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득 머릿속에 얼마 전 제게 카드값을 빌리려고 했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어이가 없고 분노가 차올라서 한 걸음에 로비로 뛰어내려갔죠.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니 바로 어머님과 남편이 보이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힐끔댈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장면이었어요. 아니, 안 된다 하지만 말고 넌 어떻게 장남이 돼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취직 하나 못 시켜줘? 네가 인사팀 과장이라며. 그럼 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나 할 줄 아는 거 많다니까. 오빠도 알잖아. 회사 생활은 할 줄 아는 게 많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너처럼 한 곳에 진득히 붙어있지도 못하는 애를 내 가족이라고 회사에 뽑았다가 무슨 욕을 들으라고?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지. 그건 전에 같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나빴으니까 그렇지. 오빠가 상사면 괜찮을 거 아니야. 나 적응하게 도와주면 되잖아. 그래, 내가 괜히 너한테 부탁하겠니? 네 회사에 다니면 애가 좀 덜 힘들어하지 않겠느냐고. 회사에 마음 붙일 사람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크겠어? 누가 회사를 마음 붙일 사람 있는 거 확인하고 다녀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엄마 모시고 와서 이렇게 난동 부린다고 취직이 될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로 얼굴 팔리면 저도 이 회사 못 다녀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저 몰래 얼마나 두 사람에게 시달렸는지가 확 느껴져서 화가 나더군요. 대화를 들어보니 한두 번 부탁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몇 번이고 부탁하는 걸 남편이 무시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쓴 것 같아 참 미안하고 짠했어요. 동시에 화도 정말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가 앞에 섰어요. 뻔뻔한 시누이와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도저히 화가 안 참아지더군요. 아가씨, 카드빚 못 갚게 생겼으니 이제 취직까지 시켜달라는 건가요? 회사도 사람을 아무나 뽑을 순 없어요. 공평하게 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셔야죠. 인사팀이라고 우리 뭐 사람 마음대로 뽑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가씨 뽑고 싶어도 아가씨가 회사 다닐 인재가 아니라서 못 뽑아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너까지 왜 이러니? 어? 얘가 지금 10년 가까이 회사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전전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그나마 지 오빠랑 새언니라도 있는 회사 들어가면 챙겨라도 줄 거 아니야. 이왕 둘이 같은 회사 같은 팀에 사람 뽑는 부서에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회사가 떼쓴다고 다 되는 거면 모든 회사가 다 가족 단위로만 굴러가겠죠. 아가씨야 철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어머님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빨리 아가씨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 사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평판 나빠져요.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봤지, 엄마? 내 말 맞지? 언니가 저런 사람이라니까. 언니 좋은 사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잘해주는 척 하면서 중요한 순간엔 사람 꼭 뒤통수 치더라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습관도 회사에 적응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 아시죠? 회사에 다니고 싶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올 생각을 하세요. 취직 안 된다고 시집갈 생각부터 하거나 카드비 못 갚겠으니 그제야 취직하겠다고 땡깡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정말? 그렇게 딸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해놓고도 딸은 딸이라 그런지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뒷목 잡는 신용을 하더니 저를 매섭게 보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뭔가 일났다고 생각했는지 중간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그만 좀 우기세요. 제가 힘이 뽑을 수 있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 팀에 자리도 없어요. 인원이 빠져야 충동을 하든 말든 하죠. 그래? 그럼 채를 자르면 될 일 아니니? 어차피 너흰 한 명만 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햄이 살리는 셈 치고 채를 잘라라.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가 상사라며.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도대체 회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젠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어머님을 보니 실소가 터졌어요. 어이가 없어 웃으며 이마를 짚으니 어머님은 더 노발대발 하더군요. 야, 너 정신 차려. 그래도 한 뱃속에서 나고 자란 정이 있는데 어차피 애 낳으면 일도 못할 너랑 몇 년째 방황하는 내 동생 중에 누굴 택할 것 같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집이고 회사고 다 쫓겨날 줄 알아라. 그때였어요. 외부 미팅이 있었는지 밖에서 돌아오고 계시던 저희 친정 아빠와 눈이 마주쳤죠. 남편 역시 거의 동시에 아빠를 본 모양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어머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여기 장인어른 회사야.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사돈,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딸한테 잘해주신다고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실은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갑자기 등장하신 친정 아빠를 보고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까무러칠 듯 놀라셨어요. 어머나 사돈께서 여기 어쩐 일로? 방금 김서방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여기가 제 회사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밝힐 걸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우리 딸한테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으려나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네가 장인어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어쩜 그러면서도 이런 부탁 하나를 안 들어줘?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알았던 어머님은 오히려 그럼 더 힘이 있었는데 왜 부탁을 거절했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걸 들어줬다면 아드님도 여기 없었겠죠. 솔직히 김서방이 놓치기 싫은 인재인 건 맞지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건 승진에는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제 회사에서 제 딸을 내쫓겠다니 저도 회사 오너이기 전에 한 자식의 아비라서 그 말이 참 불편하게 들립니다. 잠깐만요, 사돈. 뭔가 오해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아까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 진심은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얘를 집이고 회사에서 내쫓아요? 원래 화나면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알아도요. 그보다 사돈, 이렇게 된 거 부탁 한번 제대로 합시다. 우리 딸이 이제는 정말 일을 좀 해야 했어요. 꼭 애들 있는 팀 아니더라도 우리 딸이 일하기 적당한 부서가 있으면 좀 넣어줬으면 하는데 그건 어려울까요? 이 와중에도 그런 부탁을 하시겠다고요? 사돈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 있는 게 어떤 심정인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시죠. 네? 말마다 나 우리 아들도 도와주셨는데 우리 딸이라고 어려울 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회사 제 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랑 연애하기도 전에 입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고 회사 다닌 게 꼭 네 실력만으로 된 거겠어? 당연히 네가 사위인 게 플러스로 작용이 된 거겠지. 넌 회사 생활도 오래 한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어머님은 너무 다급했던 나머지 경솔하게도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렸어요. 남편이 스카웃된 것도 승진한 것도 전부 아빠의 사유였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남편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을 건드렸어요. 다 자신의 실력으로 온 부분임에도 회사 내에서는 낙하산이 아니냐는 뒷소문이 돌았거든요. 물론 그런 소문은 남편이 하는 일처리를 보면 쏙 들어갔지만요. 그걸 들은 아빠께서도 표정이 미묘해지셨어요. 사돈은 본인 아들도 안 믿으시는군요. 아무리 사위라도 능력 없는 사원은 제 회사에는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애들 생각해서요. 아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어머님도 그 말엔 한 방 먹었는지 벙찌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옆에서 신우이가 얄밉게 흔들었어요. 엄마 어떡해? 이대로 끝낼 거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회사로 이끌었어요. 출입 카드를 찍고 냉정하게 들어가 버리더니 더 이상 어머님과 아가씨도 쫓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소란을 피우셨죠. 나 엄마랑 인연 끊으려고. 더 이상은 진짜 못 살겠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남편은 제게 그동안 무능력하고 철없는 동생과 무작정 동생만 싸고 도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삶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결혼하면 완전히 남남처럼 살 자신이 있었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이러는 걸 보면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요. 근데 말이 쉽지 정말 그래도 되겠어? 지금 손절 안 했다간 당신까지 잃을 판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그렇게 퇴근한 남편은 시댁에 가서 한판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등 각종 행사에는 용돈을 보내드리겠지만 그 외 일절 방문이나 연락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제 핸드폰 번호를 바꾸자고 했고 바꾼 번호는 시댁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덕분에 제가 피곤할 일은 사라졌죠. 처음에는 어떻게 네가 천륜을 끊냐며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남편이 이렇게 제대로 인연을 끊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도 아가씨도 여러모로 곤란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 이제는 남편 말을 듣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더 이상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나 부탁을 안 들어도 되고 실컷 잘해주고 이간질 당하는 일을 안 겪어도 되니 저도 살 것 같더군요. 아직도 가끔 만날 일이 생기면 남편 좀 잘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님과 아가씨지만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어차피 그 짧은 시간만 잘 흘리면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 주는데 굳이 제 발로 그 지옥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좀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도 항상 꽃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